안녕하세요. 대한축구협회 의무팀 조민우입니다. 송병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족저근막염입니다. 네, 족저근막염은 말 그대로 발 아래에 있는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긴 걸 뜻하는데요. 족저근막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족저근막은 발바닥에 위치해서 발의 근육들을 잡아주고 발의 아치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족저근막이 어떤 특정 부위에만 자극이 가해진다던가 또는 반복적으로 당겨지는 힘을 받았을 때 염증을 수반한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족저근막염입니다. 이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이고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에게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족저근막염이 왜 생기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체중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나 평발 또는 아치가 높으신 분들에게 잘 걸리시는데 이렇게 발에 구조적인 변형이 있으신 분들은 걸을 때 발이 받는 부하를 골고루 분산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족저근막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축구 선수들은 족저근막염이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특히 축구 선수들의 경우에는 발바닥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특히 엉덩이 근육이 약할 때도 발바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족저근막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훈련량이 너무 많을 때 혹은 축구화를 너무 작게 신었을 때 또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발생하는 통증인데요. 이것은 자는 동안 근육이 짧아져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디딜 때 근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통증인데요. 사실 이러한 증상이 모든 족저근막염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말씀해주신 그런 통증들이 발바닥의 어느 부위에서 발생을 하죠? 통증은 주로 발 뒤꿈치 안쪽에서 발생하고요. 발가락을 위쪽으로 들어 올릴 때 족저근막이 신장되면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검사들을 받는 게 좋을까요? 우선 병원에 가셔서 여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족저근막염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상태라면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안 아픈 발보다 아픈 발 쪽의 족저근막이 조금 더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족저근막염이 오랫동안 진행이 된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발바닥에 뻣뻣한 느낌이 들고 그로 인해서 걸음걸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당연히 휴식입니다. 축구 선수들의 경우에 발바닥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훈련량을 조절해서 발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셔서 전기치료나 체해 충격파 그리고 주사치료 등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바닥 통증 부위에만 적용되는 치료는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보강 운동을 병행해 주셔야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깔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깔창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발에 맞는 깔창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 깔창보다는 자신의 발 모양에 맞게 맞춤 제작된 깔창을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로 저희 대표팀에서 족저근막염 증상을 갖고 있는 선수들에게 행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롤러나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발바닥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인데요. 이런 셀프 마사지를 통해 근이완, 혈류량 증가 등으로 조직의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어 회복과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근막 부착부 혹은 통증 부위를 강하게 압박할 경우 오히려 증세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족저근막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여 마사지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 근육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킬레스건 신장성 운동입니다. 긴장된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은 보행 시 족저근막에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유연성을 회복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순한 스트레칭보다 이러한 원심성 운동이 근육의 탄력과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인데요.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 족저근막의 부담을 줄여주고 발의 안정성 향상, 발의 아치 유지, 균형 능력 향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축구협회 의무팀의 조민우, 송병철이었습니다.